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어제 내렸던 걸로는 부족했던 걸까요? 오늘도 코스피 장중에 2200선 이탈을 하면서 다시 또 연중 최저점을 경신했습니다. 이 시장 바닥이 대체 어디일지 전략 다시 한번 좀 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시장 다시 한번 좀 둘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계속해서 바닥을 낮춰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장에서 과연 우리의 대응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저점이 이제 매일 장중 저점이 연저점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매일 기록을 새로 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오늘도 장중에 2200선이 좀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다시 또 2200선 위에 있긴 하지만 좀 아슬아슬한 상황인데요. 무엇보다도 좀 우려가 되는 게 증권가에서는 추가 하락도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추가 하락의 폭과 이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의 이 지속성 여부 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좀 진단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지수가 무너지기 시작한 게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날 지수가 이제 큰 폭으로 빠진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FOMC가 이제 촉발한 지수의 하락세인데 지금 이제 그 문제보다 심각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세를 시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어제 같은 경우 우리가 다른 나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아시아 국가에서 일본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 1% 미만 하락세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 무려 5% 가까이 빠지면서 상당히 시장이 어려움을 겪어내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낙폭이 그렇게 어제에 비해선 크지는 않지만 어제 빠진 거에 추가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황이 좋지가 않죠. 두 가지 공통된 특징이 어제와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게 오후 들어갈수록 낙폭을 키워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상황을 놓고 우리가 이제 예측 아닌 현상만 놓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상을 설명드렸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현상을 설명하면 금요일 날 장이 끝나고 나서 반대 매매 통보받으신 분들이 상당수 존재하십니다. 이거는 제가 증권회사에 있는 지점장님, 각 증권회사 지점장님 분들하고 크로스 체크를 했고요. 그분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2020년 3월 달보다 통보받으신 분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신용잔고가 10조 미만이었는데 지금 신용잔고가 거의 19조 정도거든요. 우리가 신용잔고가 높았을 때 2021년에 26조까지 갔었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19조입니다. 19조란 절대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담보 부족을 통보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신용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수익률이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상당히 안타까운 현상에 노출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몰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흘러내렸고 오늘도 오전만 하더라도 좀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오후 들어갈수록 힘이 빠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금요일 날 통보받으신 분들이 원래는 오늘 반대매매가 나갔어야 돼요. 월요일까지 돈을 메꾸지 못하면 오늘 나갔어야 되지만 정부 당국이 하루에 더 유예를 줬기 때문에 월요일 날 빠진 거는 어쩔 수가 없었죠. 오늘 좀 올라오니까 이제 좀 살아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보셨던 분들이 오후에 밀리니까 오늘 정리를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내일 아침에 반대 매매가 나가버립니다. 반대 매매는 여러분들 어떻게 나가냐면요. 단순하게 500만 원 부족하면 500만 원어치 계산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500만 원을 하한가로 계산해서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한가의 30%니까 대략 5, 30, 한 700만 원어치가 반대 매매가 나가버려요. 굉장히 많은 수량이 나가죠.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오늘 500만 원어치를 파는 게 낫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 물량은 더욱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것보다 수급장이에요. 이게 펀드멘탈이 살아있다, 재료가 있다, 우수하다 지금 그거보다는 이 신용 매물이 해결되지 않는 한 지수는 올라오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측을 보게 된다면 지금 삼성전자와 LG엔솔과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지금 삼성전자가 안 밀리고 있어요. 근데 지수는 시간이 갈수록 밀리죠. LG엔솔 지금 몇 프로 빠졌죠? 또 밀리기 시작하죠. LG엔솔이 지금 시가총액 2위가 빠지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소외주예요. 삼성전자에 따라 지수가 움직이는 것들은 2주 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는 날 LG엔솔이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갔고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날 LG엔솔이 빠지면 지수가 빠졌었어요. 이게 2주 전부터 보여왔던 현상이에요. 그러면서 소위 태조 이방원이 지수를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삼성전자는 이미 6만 원에서 5만 원까지, 5만 5천까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지수가 그렇게 안 밀렸었던 이유가 태조 이방원이 살아 있었어요. 그중에서 2차 전지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그들이 빠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삼성전자나 카카오 같은 거 지금 신용 때문에 파셔야 되는 분들은 이미 각오하고 있죠. 2차 전지 소재나 2차 전지 갖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뭐죠? 익절이에요. 이익 난 것을 팔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손해 난 것을 내가 담보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팔고 계신 게 아니라 한 측에서는 익절을 하고 있어요. 장이 불안하니까 익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LG엔솔이 다시 그 올라가기 직전까지 빠지게 되면 지수는 어떻게 되죠? 2천을 답보할 수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 가만히 있더라도 삼성전자가 4만 전자 안 가고 삼성전자가 5만 5천 원대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LG엔솔이 빠져버리면 지수는 2천이 깨집니다.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이 추가 하락에 대비하자라는 측면에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추가 하락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뭐 가장 지금 시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수급적인 요소들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수급만 문제가 아니라 당장 다음 달이면 삼성전자 실적도 이제 좀 저희가 가늠을 해볼 수 있게 될 텐데 그런데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 자체는 그래도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것 대비해서는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지금 3분기 실적 전망 상당히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 전망들이 좀 주가 측면에 있어서는 악영향이 되지는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수급장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시장을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은 실적이죠. 자, 어제 오늘 각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리포트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벌써 슬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삼성전자에 대한 잠정 실적들이 오늘 SNS를 통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생각보다 좀 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덜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확정 실적이 나올 때는 그게 어떻게 될지는 의문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나오는 가이던스는 상당히 낮춰졌어요. 저는 어제 모 증권사에서 나온 SK하이닉스의 리포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2023년 내년도 이익 전망치가 무려 2019년 전망치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2020년, 2021년에 대한 2022년까지 실적이 2019년 대비해서는 다 늘어나 있었던 실적이에요. 근데 지금 2022년 현재 재고가 쌓이고 이러한 재고뿐만이 아니라 매출채권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 이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익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당 순이익, EPS 찍히는 금액 자체, 절대액 자체가 2019년과 2023년이 동일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2023년의 주가가 2019년 주가와 동일하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2019년에 여러분들 빠르게 한번 쳐보시죠. 주봉으로 봤을 때, 월봉으로 봤을 때 얼마였었는지. 아직 하단은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더군다나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가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지금은 단기적으로 수급장이야. 좋아. 그럼 이 수급을 넘어서면 V자 반등이 나타날까? 2010년 3월과 같은 V자 반등이 나타날까? 그때는 실적이 살아있었어요. 근데 지금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V자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낙관적이라고 봅니다.
실적이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는 대장주들이 살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장주들을 답보할 수 없다라고 본다라면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지금 국내 증시 자체가 잘못했던 건 아니었는데 시장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투자자분들 참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어려운 상황들 전망이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자, 그런데 저희가 앞서서 수급적인 측면들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급의 이 투자 주체별로도 한번 시장 둘러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제 시장 외국인들 코스피 현물에서는 강하게 매도세를 보였습니다만 선물은 또 담는 상황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된다 이런 상황이지만 선물만큼은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 선물 어제에 비하면 강하진 않습니다만 지금 소액 좀 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외국인 투자자들의 좀 복합적인 행보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볼 때는 큰 흐름으로 보면 아직 방향성을 못 잡은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 선물을 사는 것 같죠. 근데 올 한 해 내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누적 포지션을 보면 아직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은 더군다나 지난 우리가 이제 그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9월 달만 하더라도 계속 매도 청산을 안 했어요. 그걸 끌고 왔어요. 리볼링을 하면서 더 다음으로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포지션을 좀 청산을 함으로써 시장의 바닥을 확인하는 게 아니야라고 예측을 좀 했었었는데 그걸 여지없이 외국인들은 그냥 끌고 가버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조금 어제 오늘 사는 것 같죠? 조금 정리하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사면서 포지션을 정리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더군다나 현선물과 관계된 파생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보면 이거는 현물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죠. 두 양방향으로 다 걸어놓는 겁니다. 한쪽에서 때리고 한쪽에서 산다라는 것은 양매도 포지션이라든지 양매수 포지션 중에 하나다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해지 차원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따라서 지금 선물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외국인들을 위해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의외로 기관이 지금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국민연금 같은 경우 2020년 하반기 이후 줄곧 매도세를 나타냈어요. 기관도 여러 가지가 있죠. 금융투신 같은 경우, 증권사 같은 경우 여전히 지금 외국인들 파생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논외로 치고 우리가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것은 연기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연기금들이 그동안 워낙 많은 주식을 들고 있었던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들이 포지션을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주식 포지션을 줄여놨어요. 근데 주가가 빠졌죠. 오히려 룸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중에 50억을 국내 주식을 갖고 있어야 돼라고 해서 50억어치를 갖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2배가 돼버리니까 평가금액이 올라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판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빠지고 나서 보니까 삼성전자 평가 잔액이 한 40억밖에 안 돼. 너 50억 갖고 있으랬잖아. 그 10억을 더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조금 지난주부터 사기 시작한 겁니다. 기관들이 그나마 지난주부터 국내 시장에 있어서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주가가 싸졌기 때문에라고 사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2022년 계속 주가 싸다 그럴 때도 외국 기관들이 못 샀어요. 이 룸이 꽉 차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룸이 비어 있다라는 것이 그나마 어떻게 보면 지수를 좀 떠받칠 수 있는 우리가 바라는 기관들의 어떤 한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일단 외국인들은 아직 지금 우리가 방향 잡기 어려워요. 더군다나 환율이 지금 1,400원대 위에서 놀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이 어디까지 지금 1,500원까지 열려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멈출 때까지는 외국인들 방향 잡기 어렵다라고 보고 기관들이 그나마 조금 매수 여력은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이 떠난 자리를 기관들이 좀 메워줄 수 있을지 지금 일단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코스피 현물로 지금 기관 매수세가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들 방향성이 이 환율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딱 단언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기관들 움직임에 조금 더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
과연 내가 지금 어느 쪽에다 좀 무게 중심을 둬야 그나마 좀 선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하실 것 같은데요. 어제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통신주가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가스나 보험, 음식료 같은 이런 경기 방어주 역할들이 조금 더 빛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금리 인상은 내년까지도 뭐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에 눈길을 두는 게 그나마 좀 유효한 전략이 될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원론과 현실이 좀 다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대학 강의실에서 주식을 강의한다라고 보면 주가가 빠질 때는 뭐 주식보다는 채권이라든지 안전자산 쪽으로 간다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주식을 하겠다라면 뭐 배당주라든지 통신주 같은 경기 방어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자,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지금 같이 어떤 성장주들이 못 올라갈 때는 잠깐 이쪽으로 피해 갔다가 이쪽으로 온다. 근데 현실성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네이버 카카오 팔고 통신주 잠깐 샀다가 시장 다시 올라가면 통신주 다시 팔고 네이버 카카오로 갈아타실 수 있는가요? 그 시점이 언제죠? 언제가 주가가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주가가 조정기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V자 반등이 내일 나온다 그러면 만에 하나? 그럼 통신주 팔고 다시 네이버로 가야 되나요? 현실성 떨어지는 발언이라고 봐요. 이건 교과서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지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과 내가 할 수 있는 내용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지금 경기 방어주로 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방어적인 성격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 어제 오늘 지금 음식료 이건 인플레이션 관련주죠. 인플레이션을 전가시킬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의료기기도 올라가요. 의료기기 같은 경우 꾸준히 이익이 나잖아요. SK텔레콤 같은 경우 여러분 차트를 놓고 보면 차트 굉장히 이뻐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 근데 이걸 경기 방어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통신주로서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것으로 접근하시면 몰라도 이걸 피했다가 이렇게 옮겼다 왔다 갔다라고 한다라고 본다라는 것은 그건 현실성이 떨어진다. 어찌됐든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눈에 들어오는 주식들이 있어요. 오히려 거북이처럼 조심스럽게 그냥 꾸준히 걷고 있는 거. 한때는 거북이처럼 걷는 게 답답해서 눈에 안 들어오고 토끼처럼 뛰는 종목들이 눈에 들어왔다라면 이제 그 토끼들이 다 낮아빠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거북이가 여전히 걷고 있어. 실적들을 보니까 꾸준히 나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BGF 리테일이라든지 뭐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이러한 종목도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되고 작은 돈 갖고 성장주를 하는 게 맞았죠. 근데 2020년과 2021년에 주식시장의 판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성장주를 해야 되고 이렇게 2% 1%씩 성장하는 기업들을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지만 이럴 때 이런 빚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과 맞춰야지 지금 시장이 이러니까 경기 방어주로 갔다가 그럼 언제 또 이쪽으로 오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아무도 못한다라고 보면 그걸 미리 알았다라면 이미 성장주 팔고 경기 방어주로 들어갔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현명한 투자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시장 자체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내가 지금 투자의 기준 자체를 더 세세하게 세워야 되는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경기 방어주 자체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큰 의미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투자의 기준 뭔가 근거로 삼아야 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 걸까요?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주식 시장에 이제 돈을 벌려고 들어왔지만 항상 돈을 벌 기회를 주지는 않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 몇 차례 위기가 왔었고 그 위기 때 버티셨던 분들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돈을 벌었었죠. 2020년도 그래요. 2020년 초반에 주식을 풀로 갖고 계셨던 분들 중에 신용으로 갖고 계셨던 분들은 2020년 3월 달에 반대 매매를 엄청나게 맞으셔서 이미 다 털렸던 분들이 많아요. 그게 한 일주일 내리 반대 매매가 쏟아지다가 끝나고 나서부터 V자 반등이 나와서 돈을 벌 기회를 줬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신용으로 갖고 계셨던 분들은 눈물을 머금고 다 털리고 난 다음에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이 돈을 벌었잖아요. 결국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지금은 리스크 관리에 치중을 해야지 이게 바닥이니까. 여기서 내가 잡으면 내일 V자 반등이 나오니까 내일 만약에 5, 6%를 먹기 위해서 오늘 배팅을 해야지. 저는 그건 투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로또를 사는 배팅과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V자 반등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모르죠. 자, 내일 만약에 5% 빠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V자 반등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이 고착화돼서 내일 V자 반등이 나올 것이야. 내가 오늘 주식이 안 사면 난 기회를 잃을 것이야 라고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오면 어떡하실 거죠?
그거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베팅 금액은 작게 들어가야죠. 지금은 베팅의 구간이에요. 만약에 매수하신다라면 가치 투자 구간이 아닙니다. 가치 투자 구간은 수급이 끝난 다음에 이 수급 논란이 끝나고 나면 가치가 돋보이는 기업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기간은 어떻게 2년 내지 3년을 보셔야 돼요. 지금 경기 둔화 국면이잖아요. 미국이 금리를 4% 넘게 올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와서 당장 20, 30%가 올라갈 수 있다? 그건 퇴저의 방언을 한번 보여줬어요. 이미 끝났어요. 다음에 나타날 것을 보면 20, 30%씩을 나타내려면 2, 3년 여유를 두시고 들어가시면 생각보다 빨라지면 다행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항상 잊고 있었던 최악의 국면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섣부른 예측은 오히려 독이 되는 국면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가치주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언론 보도상에서도 슬슬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일단 지금 이 시장의 폭풍이 한 번은 거치고 나야 가치주도 좀 선별을 할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도 계속해서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또 S&P 500 지수가 올해 종가 기준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뉴욕 증시도 참 맥을 못 추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국내 증시 역시 지금 힘든 상황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투자 좀 어떤 식으로 하면 조금 더 현명할지, 아까 앞서서 예단하는 게 지금은 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투자자분들 마음에 새겨야 될 말이 있다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지키는 것도 투자고요. 쉬는 것도 투자입니다. 지금은 서두르지 마시고요. 일단 좀 거리두기 하세요. 일단은 지금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현금이 언젠간 소중하게 쓰일 때가 분명 옵니다. 언제냐면 그때 돌다리를 두들겨 가는 심정으로 좀 기다리세요. 바닥에서 1, 20% 올라온 걸 확인하고 들어가셔서 5, 6% 먹는 게 낫지 지금 너무 예단해서 들어가는 건 좀 아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문제죠.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레버리지를 일으켰다라면 레버리지 지금 빨리 줄이셔야 됩니다. 신용이라든지 꼭 증권사 신용이 아니더라도 B2 하신 분들 있잖아요. 마이너스 통장 갖고 하신 분들 줄여 놓으시는 게 첫 번째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견뎌내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팔라고 해서 파실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팔라고 그러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답을 서로 얘기를 못 해요. 전문가가 왜 답을 못 구하느냐? 전문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답을 못 구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소위 전문가라는 이름을 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견디십사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내가 섣부르게 예측을 했다가는 더 힘든 상황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 자체로 판단을 하면서 지금 견디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또 한 번 연중 최저점을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 시장 대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와 특징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식센스. 자,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코스닥. 자, 어제 내렸던 걸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언뜻 빨간 불들이 보였었는데, 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하락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 코스닥은 상승 전환이 방금 됐고요. 코스닥 150은 좀 더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낙폭 코스닥 상위 종목들이 지금 시세에 좀 나오는 모습인데, 지금은 어쨌든 달러 강세라든가 국채금리 급등, 그리고 또 이제 영국의 이제 정책 리스크로 인해서 이런 것들 시장에 반영되면서 어제와 이제 사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반대 매매가 본격적으로 좀 나왔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시한 선물 매수 매도에 따라서 지수의 움직임들이 크게 있는데,
일단 오늘은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주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코스피 쪽의 지수의 반등은 좀 다소 제한되어 있는 모습이지만은 개별 종목 쪽에서는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연기금이 이제 기관 쪽에서 유일하게 거의 좀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좀만 받쳐주면 좀 장이 좀 강할 텐데, 일단 연기금 쪽의 매도 규모가 확대가 됐다는 것들이 코스피 쪽에서의 지수 반등은 여전히 제한하고 있는 모습이고, 시간대별로 지금 개인들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10시, 그리고 12시, 2시 이런 식으로 반대 매매가 나오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영악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게, 반대 매매가 나올 시점이 딱 그 시간대가 정시가 딱 되면은 선물을 매도를 쫙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수를 쭉 밀어넣어서 최대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게 하고, 대략 뭐 10시 반 아니면 12시 반, 2시 반 요쯤부터 다시 선물 매수를 쫙 늘리면서 그러면서 지금 반대매 물량을 최대한 받아내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개인들이 개인 그러니까 선물 쪽에서 좀 하방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만서 1,500억을 매도를 하고 있고, 콜옵션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누적으로도 125억 쌓여 있고, 풋옵션은 굉장히 베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92억 풋옵션을 매수하고 있고요. 지금 무려 499억, 500억 가까이 풋으로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게다가 주식 선물마저도 좀 하방으로 잡고 있어서 정 포지션을 지금 하방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외환위기도 나오고, 뭐 방송에서 S&P 500 얼마 간다, 코스트 얼마 간다 이런 겁을 주는 내용들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대거 지금 하방으로 잡고 있는 모습이고, 이를 이제 적절하게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좀 다 받아내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가 일단 고점 대비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 오늘 이제 장중 파운드화가 1% 넘게 급등을 하는 바람에 환율이 좀 다소 이제 그 달러 강세가 주춤하면서 환율이 좀 꺾였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나스닥 선물도 0.9% 이상 지금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국내 지수도 지금 반등을 좀 오후장에 들어서 힘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대만이 상승 전환한 거는 공매도 금지 검토 가능하다는 발표를 좀 했습니다. 이미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증시 안정기금을 지난 7월달에 조성을 해서 시장 방어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공매도 금지 검토까지 나오면서 지금 지수를 방어를 하고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당 대회 앞두고 나서 매매 조심해라, 함부로 주식 팔지 말라, 변동성 만들지 말라고 펀드 매니저들과 각종 증권 브로커들한테 지금 지침을 전달하면서 중국도 좀 지수 방어를 좀 하고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도 사실 정부에서 그런 정책도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 아마 그 여론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공매도 한시적 금지라든가 이런 좀 여론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 삼성전자에서 ARM 인수에 대한 것들이 계속 좀 더 구체화되는 모습들이 지수를 좀 더 끌어오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해정 부회장의 좀 역할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어쨌든 최대한 레버리지 투자를 자제하면서 털리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개인들은 전부 하방, 기관과 외국인들은 이 물량을 받아서 일단 단기 반등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반등을 차분히 기다려보자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말 변화무쌍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만 하더라도 2200선, 코스피 계속 2200선 아래로 좀 뚫고 내려가지 않나 싶었는데, 지금은 다시 또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분히 반등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마디 먼저 들어봤고요. 그러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6개의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관련한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이폰 판매 부진 우려가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에 따라서 아이폰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세계 각국 속속 빗장을 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 이 마카오가 관광을 재개한다, 이런 이야기들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소식들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카지노 관련주, 또 이 밖에 항공, 저가 항공사, 면세점 관련주들도 같이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을 공론화하겠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이에 따른 관련주들도 역시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H&M 민영화 기대감 이슈도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블랙핑크가 빌보드 200 차트 1위에 올랐다라는 이슈도 어제부터 이미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이에 따라서 엔터주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신약 오레고 봄합 기대감이 커지면서 카나리아 바이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 파라다이스, 제로투세븐을 비롯해서 6개의 종목이 특징주로 선정됐습니다. 자, 이 중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세 종목은 파라다이스, HMM, YG 엔터테인먼트가 뽑혔습니다. 오늘 시장의 키워드 또 특징주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키워드와 특징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지금 중국이 11월부터 자국민의 마카오 관광 재개를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따른 특징주로 파라다이스 뽑아주셨습니다. 자, 파라다이스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파라다이스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좀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좀 카지노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뭐 시가총액도 가장 큰 상황이고, 기관들이 특히나 선호하기 때문에 좀 주가 탄력성도 가장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동사가 이제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중국 뭐 마카오 이슈 때문에 그 카지노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카지노 관련 종목들이 반일 동반 급등을 했다는 것이고, 우리 시장이 보통 미국 시장에 좀 강한 섹터를 따라가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미국장 하락에서도 카지노 섹터가 가장 강했다라는 것들로 봤을 때는 국내 시장에서도 이거 짐작할 수 있을 것이고, 연말까지 또 일본 쪽의 국제선들이 확대가 좀 계속되기 때문에 동사는 일본 VIP 고객이 가장 중요한데, 일본 VIP 고객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카지노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된다는 전망을 봤을 때는 또 3분기 실적도 흑자전의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 네, 2분기까지 적자였지만은, 그래서 이제 실적 서라운드 쪽에서 파라다이스가 지금 어쨌든 카지노 쪽에서 탑픽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PCR 규제도 좀 폐지할 것도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전체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PCR 규제가 전체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무비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그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 오늘 뭐 워낙 한 7% 넘게 급등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한 16,000원 뭐 이하 정도 권에서 좀 조정 눌림 왔을 때 한번 들어가시는 것도 좀 괜찮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자, 연일 조선과 해운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번에는 HMM입니다. HMM, 지금 해수부가 HMM 민영화에 대한 의견을 선회하면서 HMM이 시장에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HMM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개인적으로 이제 스톱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굉장히 세게 반등을 하고 나서 이제 기술적인 저항대에서 밀렸는데, 대우조선해양 매각 이후에 이제 HMM에 대한 민영화에 대한 속도의 기대감이 좀 붙었던 걸로 좀 추정이 됩니다. 또 개인들이 또 워낙 HMM에 대한 민영화에 대해서 요구 좀 있었고, 원래 해양수산부에서 HMM에 대해서 원래 매각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최근에 좀 입장을 좀 바꿨고요. 산업은행이 21% 그리고 한국 해양진흥공사가 20% 지분을 갖고 있어서 정부가 대략 40% 넘는 지분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HMM의 연구체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신주인수권, 전환사채랑 신주인수권법 사채 모두 합쳐가지고 이과시 합치게 되면은 지분이 정부 갖고 지분 70% 넘기 때문에 다소 좀 오버행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지 않고서 인수 특히 매각으로 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걸림돌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각이 쉽게 빨리 진행될 수는 없다라고 봤을 때는 오늘 뉴스에서는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스탑 의견 드렸습니다. 네, HMM 스탑 의견 나왔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와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엔터주가 지금 키워드와 특징주로 올라와 있는데요. 블랙핑크의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에서의 1위 소식에 YG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시장에서 또 들썩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 그러면 YG 엔터테인먼트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YG 엔터테인먼트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이제 자회사 YG 플러스도 굉장히 급등세가 나왔는데, 다만 이제 워낙 그동안 최근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등했을 때 매물대에 좀 봉착을 한 모습이지만은 블랙핑크 이제 빌보드 글로벌 200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걸그룹은 처음이고요. 국내 그룹 가수 그룹 중에서 네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BTS랑 그리고 슈퍼엠 그리고 스트레이키즈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이고, 또 이거 말고도 동사가 이제 블랙핑크가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에서도 이제 1위를
좀 했었죠. 다 걸그룹 최초고요. 그 걸그룹 최초 지금 앨범도 200만 장 이상 판매를 줬도록 이번 이제 블랙핑크가 봄핑크를 통해서 굉장히 기록을 많이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지난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가 없었기 때문에 실적이 좀 다소 좀 연터사도 좀 주춤을 했지만은 이제 올해 하반기와 그리고 내년 투어가 내년 상반기까지 있거든요. 그러면은 YG 엔터테인먼트는 올해 하반기가 기저효과로 또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이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실적이 올해 대비해서도 그래도 성장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좀 실적주로서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아티스트 블랙핑크의 그 IP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제 그 콘서트 직접 매출도 좀 더 늘어나겠죠. 좀 콘서트 횟수도 더 늘어났으니까 이뿐만 아니라 여기 들어가는 MD라든가 굿즈 같은 것도 판매가 같이 증가하는 모습들이라서 우리가 이제 생각보다 실적이 더 나올 수 있다. 콘서트 횟수가 늘어날수록 해당 콘텐츠와 MD 굿즈 매출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5만 원 밑에서는 충분히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YG 엔터테인먼트 보호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엔터주들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YG 엔터테인먼트 고 의견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이창환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이 임박했는데요. 현재 동시호가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보합권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220선에서 거래 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코스피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발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면서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코스피 지수는 소폭 상승 출발했는데요. 개장 후 1시간 30여 분간 등락 거듭하면서 방향성 탐색하더니 결국 하락으로 방향을 굳혔습니다. 오후 한때는 2200선 이탈하면서 또 연중 최저치 새로 쓰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는 낙폭 축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관 내에서 금융투자 사자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장 초반 매도에 나섰던 개인이 매수 전환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다시 소량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로 열흘째 팔자세 보이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매도 규모 더 커지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보다는 지금 하락이 조금 더 우세한 모습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도 또 나란히 장중에 52주 신저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현재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37% 오른 53,1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내림세 이어가는데요. 현재도 거의 1% 가까운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0.57% 오른 696선에서 거래 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닥 하루 동안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후장 거의 대체로 내림세를 이어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때는 681선까지 밀리면서 코스닥 역시 연중 최저치 경신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낙폭 모두 만회하면서 오늘 오름세로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나란히 물량 담고 있습니다. 기관 1,094억 원, 외국인은 638억 원 매수 우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 종목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큰 낙폭 보였던 에코프로비엔과 LNF, 오늘은 나란히 2%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도 반등에 나선 모습인데요. 카카오게임즈 1.54% 상승한 42,800원 선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HLB는 현재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41,150원 선 예상됩니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좀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장중에 또 연중 최저치 경신하는 모습 보였다가 코스닥은 또 상승 마감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줬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시장도 변동성이 좀 나오면서 종목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물론 막판에서 이제 지수가 꼬랑지를 달면서,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선물과 다우 선물이 1%대 강세로 바뀌니까 지금 조금 종목들이 이제 반등을 주게 된 건데, 미국 시장이 나스닥 선물이 지금 좋다라 그래서 이게 진짜 반등이냐라고 물어본다라 그러면 그럴 리는 없을 거고요. 미국 시장이 완전 폭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 시장은 살리기 어렵습니다. 완전 폭등이 나와야 돼요. 그냥 폭등도 아니고 완전 강한 이렇게 일단 11,500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한 대략 한 7% 정도는 올라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여기에서 한 7% 정도 폭등하는 그런 장대 항봉. 뭐 하루 만에 7% 올라가는 게 좀 버겁다 그러면 나눠서 3%씩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갖고 3%씩 세 번 올라가면 9% 올라가는 거고 두 번 올라가면 6%니까 조금 모자르긴 하겠네요. 하여튼간 3%씩 두 번을 가든 세 번을 가든 그런 식으로 폭등을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가는 척을 하고 또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지금 시장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종목들이 낙폭과에 따른 반등이 조금 나올 수 있는 시장은 맞지만 이게 하루 이틀 뒤에 다시 또 떨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매매 대응을 하든 물려있는 사람들은 약간 들어주는 척을 하면 빠져나올 궁리를 해야지. 물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타기 했는데 재수 좋게 반등이 줘가지고 조금 낙폭을 좀 줄였어요. 그대로 놔두면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쉬운 구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살아나든 우리나라 시장이 살아나든 뭔가 살아나는 장대 항봉을 그려야 되는데 일단 2,400을 회복하기 전에서는 다시 또 떨어지면서 지수 여기서 더 저점, 신저점 또 떨어질 수 있음을 알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지금 살아날 수 있는 장은 아니에요. 계속 악재 눌리고 미국 시장도 반등 주는 척을 하지만 저것도 분명히 떨어질 거라서 결론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줘도 또 떨어진다.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종목들이 그래도 움직이는 것들이 조금씩 보이죠. 뭐 여행주라든지 뭐 카지노 관련주라든지 일부 몇몇 종목들 오늘 뭐 제약주들도 빨간색이 지금 막판에서 많이 보이고 그러는데 화장품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랫동안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길어야 뭐 일주일이고 짧으면 하루 이틀 뒤에 다시 떨어질 것 같은데 아직 투매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좀 투매가 나와야 이게 시장이 바닥을 치는데 여전히 투매의 현상은 보이지는 않고요. 하루 이틀 반등을 주는 상황이 나오거나 아니면 박스권으로 이게 제일 안 좋은데 박스권으로 기대감을 심어주는 거 반등 줄 것처럼 그러면서 또 빠질 거면서 만약에 박스권으로 좀 길게 움직인다 그러면 개인들의 풋옵션을 깡통을 채우기 위해서 일부러 안 빠지는 겁니다. 만약에 안 빠진다면. 그래서 원래는 지금 빠져줘야 돼요. 빠질 때는 확실하게 빠져줘야 되는데 좀 제가 볼 때는 좀 덜 빠졌다고 보이고 하여튼간 지금 시장이 저점이 저점이 깨졌죠. 박스권장이 아닙니다. 이전에서는 박스권장에서 움직이는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저점이 깨지면서 밑으로 쏟아지려고 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종목들이 한번 흔들리면 크게 흔들리고 그래서 변동성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뭐 어제 강하게 움직였었던 애들이 오늘 폭락하는 흐름들도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지난주에선 강했던 사료주들도 지금 봐서는 지금 다들 폭락하고 있고 뭐 아이폰 관련주들도 잘 움직이다가 오늘은 또 다시 또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들도 있고 변동성들이 심한 거는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니까 쫓아가면서 물릴 생각은 하지 말고 시장이 안정권으로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하방 경직을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충분히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그러면 종목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는 아가방 컴퍼니 이슈가 있어가지고 한번 봤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많이 빠지고 있어요. 아가방 컴퍼니. 일단 호재 뉴스가 나와가지고 아침에 갭상승을 세게 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이슈를 공론화할 것이다라는 예정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그다음에 캐리소프트 등등의
출산 관련주들, 이쪽 저출산 관련주들, 이쪽 애들이 아침에서는 강하게 움직였으나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갭상승을 주고 모조리 다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장이 안 좋아서 그래요. 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거고 하루 이틀은 그래도 지수가 좀 반등 주는 척을 할 겁니다. 반등 주는 척을 한다 그랬지 진짜 올라가는 거 아니고 반등 주는 척을 할 때서 다시 이렇게 박스권 고점으로 올라올 수 있는데요. 다시 2200이 깨지고 2100으로 내려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얘도 이쪽으로 혹은 이 저점도 다시 또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물려 있다가 수익이 났다면 빨리 정리하고 지수가 안정화될 때까지 충분히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LG노텍입니다. 자, LG노텍 최근까지도 강하게 잘 버티다가 어제도 약세를 보이고 오늘은 저점이 깨졌어요. 그래서 박스권 저점을 지금 이탈을 하고 뭐 종가성에서는 들어줬지만 아마 떨어질 것 같습니다. 밑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핑계인데요. 진짜로 이유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장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건데 중국의 아이폰 이번에 나오는 14가 수요가 예상보다 좀 저조할 것이다라는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카메라라든지 이런 LG노텍은 카메라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카메라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슈는 그런데 장이 강했다면은 뭐 그렇게 그런 악재에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여기가 깨지고 다시 밑으로 다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살아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반등을 줘도 또 떨어지고 또 떨어져서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조심하고 그다음에 수익이 났다면 빨리 챙기시고 손실이 작다면 빨리 손절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뭐 내일이든 어쨌든 미국이 오늘 선물이 좋으니까 오늘 뭐 반등 나와봤자 뭐 얼마나 반등 나오겠어요. 1% 2% 반등 나와갖고는 그렇게 우리나라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크게 반등 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 시장은 반등을 세게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아주 크게 반등을 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라. 그래서 미국 시장도 뭐 최근 며칠 빠졌다고 좀 반등을 주는 거일 텐데 그때 반등 줄 때 잘 빠져나오신 사람들은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손실이 줄어들 때 정리하는 게 좋을 거다 말씀을 드리고 해서 세 번째입니다. 자, 가온칩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8월 달에 효역 종목으로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 ARM 인수 이 건으로 삼성전자 관련주로 해서 급등이 나왔던 건데 제가 어제서도 팔아라 오늘도 팔아라 그래서 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선물이 저렇게 강세를 보여주면 지금 오늘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에서 미국 시장은 약세로 끝났기 때문에 오늘 반등 나오면은 기술주들이 조금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도 ARM 이슈로 해가지고 내일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더 비싸게 파실 분들은 파시고 하여튼간 팔아야 돼요. 결국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27.5% 올라와 있는데 내일 올라간다고 쫓아가지는 마시고 자 그러면은 시장 점수는 여전히 점수는 좋지 않아요. 막판에 조금 들어 올리는 거를 감안을 하면 한 10점 정도는 더 가산해서 60점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어차피 떨어질 시장이니까 시장 점수는 50점 가, 매수 포인트도 50점 가, 음식업종 한 60점 양 평가를 하면서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현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오늘 시장 좀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와 못다한 이야기 계속해서 더 나눌 수 있는 소통방송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지금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장중에 좀 높은 변동성을 보인 끝에 양대 시장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시장 전반에 비관론이 확산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또 빨간 불을 보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면서 내일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좀 힘든 모습들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웃는 날들 저희와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합니다. 자,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